저희 선생님이 좀 지켜주겠나? 얘들아 조사부터 한번 봐볼게. 자 여러분 주격조사는 여러분 뭘 만드는 애예요? 주어. 그렇지. 자 여러분 현대국어에서 주격조사는 뭐뭐 있어? 없어? 가, 또, 깨서, 하더, 에서, 단체. 자, 현대국어는 이 형태도 존재하고 높임 표현도 존재하고 단체를 나타내주는 표현도 써.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는 옛날에도 쓰긴 했는데 형태는 좀 다르겠지. 이거는 그대로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 여러분 주격조사에 형태 하나만 있었죠. 누구만 있었냐면 이만. 근데 이 이가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오면 그냥 동그라미 이를 써서 얘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받침을 밑으로 내려 적어야 돼. 내려 적는 걸 뭐라고 하더라? 연철. 그렇지. 여러분 연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어. 그럼 일반적인 모음으로 끝나면 짝대기를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여러분 제로형 주격조사를 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 모음으로 끝난 애들은 여러분 어떤 애들이냐면 이 그 다음에 얘 할 때 이로 끝났지? 야 할 때 얘들은 이로 끝났어. 그 다음에 여러분 오에다가 이로 끝나고 우에다가 이로 끝나.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단모음이라고도 아니고 이중모음이라고도 국한해서도 안 되고 진짜 이로 끝난 모음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로 끝났다는 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저번에 했던 합성자들, 미안해, 합용자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때 중세 때는 여러분 가를 써야 안 써요? 가를 안 써요. 이게 나오는 게 근대국어부터 시작이 돼야죠. 그래서 근대국어부터 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자, 우리 이제 높임 표현도 할 거니까 여러분 옆에 이 깨서를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 셔라고 썼어. 이 셔야 끼셔. 쌍기역 써야지 쌍기역. 이 셔야 끼셔. 이 셔.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우리 높임 표현에서 만약에 끼셔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얘 무조건 주어. 얘 무조건 높이는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목적격 조사 갈게요. 여러분 현대국어는 목적격 조사가 누구누구 있어야 돼? 이 형태. 을 있어야지. 자, 여러분 을은 어떨 때 쓰고 르는 어떨 때 써요? 자음으로 끝나면 그 다음 모음으로 끝나면 를. 그래서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니까 를. 근데 이게 여러분 이 형태가 4개나 있었어. 자, 여러분 양성모음이 오고 자음으로 끝나면 여러분 양성모음 맞춰서 모음 조합 을. 그 다음에 음성모음 오고 자음으로 끝나면 그냥 을. 그 다음에 양성모음 오고 얘들아 모음으로 끝나니까 를. 그 다음에 를. 너무 잘 지키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러분 자 또 다른 경우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현대국어에서도 나를 보세요. 추격시킬 수 있잖아. 어떻게? 날. 리을만 붙일 수 있지. 그 리을이 목적격 조사거는 옛날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지휘할 때 위라는 한자를 쓰거든 얘들아. 그럼 거기에다가 리을만 오기도 해. 그럼 이거 해석해보면 나라 지위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리을을 받침에다 쓰기도 해. 자, 여러분 또 하나비라고 쓸 거야. 하나비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할아버지를 하나비라고 했거든 옛날에. 그러면 이거 현대풀이 하면 할아버지를. 그래서 목적격 조사 대신 여러분 그 목적격 조사의 그 준말인 리을도 쓸 수 있었다. 옛날이랑 지금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날 좀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우릴 보세요. 리을 붙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 뭘 너무 잘 지키고 있냐면 모음 조화를 너무 잘 지키고 있잖아. 그래서 모음 조화를 잘 지키고 있다. 현대국어는 모음 조화를 지켜 안 지켜? 안 지키지? 옛날 너무 잘 지켜. 그러면 목적격 조사는 여러분 문장에서 누굴 만드는 애야? 목적어. 그렇지. 거가 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서술격 조사 가세요. 서술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 얘들아? 이다. 그렇지. 이다로 만들어내는데
이다 활용하죠.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활용해요. 그러면 서술격도사는 여러분 서술어를 만들고 옛날에는 여러분 어떤 형태로 쓰냐면 이, 라, 다가 아니라 라. 그럼 얘가 조건이랑 주격조사랑 조건이 똑같아. 그냥 주격조사 조건만 암기해버려 얘들아.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면 여러분 이라를 써.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받침이 이로 내려 적을 거야. 여러분 내려 적는 걸 뭐라 한다고? 연철을 해줘야 돼. 맞아. 여러분 연철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에는 여러분 짝대기라를 쓸 거예요. 짝대기라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모음으로 끝났어. 아까 이나, 위나, 왜나, 얘나, 얘들아 할 때 이런 애들 그런 애들로 끝나면 여러분 제로형 라를 쓰지. 그래서 한 번만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봐봐 얘들아. 여러분 여기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별이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뒤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붙여봐봐. 네. 자, 여러분 사자는 모음으로 끝났잖아. 그냥 모음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사자에다가 그냥 이 붙일 거야. 얘는 자음으로 끝났지? 그러면 여러분 동그라미 이가 와야 되거든? 근데 연철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야지. 여러분 항상 이어적기까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지위는 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요. 주격도사는. 그쵸? 자, 여러분 목적격 갈게요. 목적격 도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얘가 모음으로 끝났어. 을 써야 돼, 늘 써야 돼. 늘 써야 되는데 양성 모음이네. 그러면 얘를 붙여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별은 자음이 안 쓰니까 여러분 동그라미를 쓸 건데 얘들아 양성, 음성. 음성 안 쓰니까 요거야. 근데 이렇게만 쓰면 돼? 이어적기 해줘야지. 이어적기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위는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모음으로 끝났지만 얘들아 음성이에요, 양성이에요? 음성. 그래서 얘는 지위를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양성 음성도 고려하고 자음 모음도 고려하고 여러분 이어적기도 고려하고 이거 다 고려해서 골라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그 다음 것도 할게요. 관형격 조사. 여러분 시험에 이거 문제 엄청 많이 나왔을 거야. 그래서 관형격 조사는 중요해. 자, 한번 봐보자. 관형격 조사는 현대국에 딱 하나밖에 없지. 의. 응? 자, 그래서 이 관형격 조사는 관형어를 만들어내는데, 자, 여러분 무정명사나 높임명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 즉 무정명사는 여러분 어떤 명사를 무정명사라고 하더라? 생명이 없는 거. 여러분 무생물 같은 애들,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높임명사는 내가 높여야 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시옷을 쓰죠. 자, 그리고 유전명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명사를 유전명사라고 해? 살아있는 애들, 그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근데 거기에 양성모음이 와. 그러면 아래아의 유전명사인데 음성모음이 와. 그럼 뭘 써야 될까? 아래아의 반대? 의. 이거 써야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쓸 건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러면 만약에 아버지라는 뜻이거든. 여기에는 뭘 붙여야 될까요, 여러분? 시옷. 응? 그리고 만약에 얘들아 여기에 호랑이가 왔어. 호랑이가 오면 살아있는 애잖아. 그럼 을 써야지. 을을 쓰는데 여러분 무슨 모음 왔어요? 중성. 중성은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상관없지. 아무나 써도 돼. 그 다음에 자 얘는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시옷 써야지. 원래 시옷 써야 되거든 얘들아.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쓰여 있으면 그럼 이건 주격도사가 아니야. 아, 저 관용교도사가 아니야. 이건 부사격도사였었어. 왜냐면 밑은 무조건 여러분 무정명사니까 시옷 써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여러분 의를 붙였어? 그럼 여러분 이거 해석하면 밑에 어디에 이러면 초서 부사격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의가 부사격도사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이거 왜 부사격이지? 현대풀이를 봐도 되지만 여러분 현대풀이는 무조건 애라고 써줄 거거든. 근데 만약에 현대풀이를 만약에 안 주면 주겠지. 그치? 주겠지. 근데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려면 얘가 무정인데 왜 시옷 안 붙였지? 그러면 얘는 다른 조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여러분 구분을 해주면 되고, 근데 여러분 관용격 조사에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가 있냐면 여러분 얘도 있어. 누구랑 똑같아요? 주격도사랑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격도사의 이 형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선생님 지금 써놓은 거 제 말씀. 원래는 저 플러스 이가 결합을 한 거거든. 근데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할 때 이 제가 뭐야 얘들아? 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의로 해석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나에다가 여러분 이를 붙여서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여러분 내라고 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내의 의미를 해석하면 뭐라고 돼? 내 말. 이것도 나의 말이지. 내 물건, 나의 물건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의가 이의 형태의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지금까지 쓰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부사격도사를 한번 가세요. 자 여러분 부사격도사는 문장에서 누굴 만들 거야 얘들아? 부사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부사 라고 써주시고, 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기출에 나왔던 건 처소 부사격도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 처소 부사격도사가 뭐더라? 장소를 얘기해주는 여러분 부사격도사잖아. 그럼 어디에 가다, 어디에서 출발하다 이런 애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쓰는 애들이 누구냐면 현대국어에 어디에 가다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이 애의 형태가 옛날에도 여러분 애가 있었어. 근데 이 애가 환경에 따라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앞에 양성 모음이 오네, 음성 모음이 오네, 여러분 혹은 여러분 이로 끝난 모음이 오네. 그러면 양성 모음이 오면 여러분 얘를 쓸 수가 없겠죠. 얘 반대가 누구예요? 아인. 그래서 애를 쓰고요. 그 다음 음성 모음은 그대로 써도 상관없죠. 왜냐면 음성이니까. 그래서 애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음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 반모음이 하나 더 추가하세요. 반모음이를 추가하면 무슨 소리 만들어줘야 돼? 예, 그렇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네모칸에 들어갈 말 옳은 거 고르시오 막 이런 문제 나오잖아.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 그치?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애가 있냐면 여러분 아까와 같이 애 있었잖아. 애가 있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죠. 관용특도사랑 모습이 똑같은데 애라고 해석할 수 있는 애들. 이거는 예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외적 환경. 이때는 관용특도사가 아니라 부사격도사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 현대국어에 얘들아 어디로라고 하는 애가 있어. 어디으로. 근데 이 으로가 여러분 옛날에 으로도 있었고 으로도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음조에 따라서. 그렇지.
환경을 써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처소부사격 조사의 대표적인 애들, 그래서 이거 기출 나왔던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비교부사격 조사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근데 여러분 비교부사격 조사는 뭐예요? 비교하는 거겠죠. 그럼 이러면 비교를 하려면 뒤에 얘들아 서술어가 누구가 와야 될까?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필수적 부사어가 될 수 있는 이런 비교부사격 조사가 와야 돼. 이런 애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잘 생각. 여러분 선생님 저번 시간에 비읍 불규칙하고 시읍 불규칙만 설명했을까? 그것만 설명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 다르다만 하나만 더 설명할게. 왜냐면 1월반은 설명했거든. 여러분 잡아. 다르다를 보면 다르다 현대국어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 현대국어는 다르에다가 아를 결합하면 얘가 어떻게 변해? 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달라가 되는 이유가 왜 달라가 돼요? 르불규칙. 그치 불규칙 용언이지. 르불규칙에 적용이 되어서 이 르가 탈락하고 리을리을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현대국어는 여러분 어떤 용언의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리을리을 형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똑같은 대로 우리 중세로 한번 봐볼게 얘들아. 자, 중세에서는 여러분 다르에다가 선생님 아를 한번 쓸게요. 그러면 다르에다가 아를 쓰면 얘 어떻게 되게요? 다라가 돼요. 뭘 하면 여러분 다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르에다가 아에서 여러분 아가 되려면 뭐만 하면 될까? 의만 없으면 돼. 맞아. 그러면 얘가 의가 탈락을 한 거야. 그러면 의 탈락은 여러분 의문 변동이 있어 없어? 있죠. 의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 불규칙이에요, 규칙이에요? 규칙이죠.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용언이에요, 규칙. 옛날에 규칙 용언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리을, 이을, 형태라고 부르는 건 얘는 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리을 형태가 되는 거고, 현대국어는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리을 형태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불규칙 여러분 중세와 연결할 수 있는 애는 이렇게 세 가지야 얘들아. 알겠지? 비읍 불규칙, 시읍 불규칙, 그 다음 르 불규칙. 알겠죠? 왜냐면 우리 불규칙도 선생님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세랑 연결해 주는 건 세 가지니까 정리했어 얘들아 선생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 비교부사격 조사를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현대국어에서 대표적인 비교부사격 조사는 이 와가야. 와가. 내가 친구와 다르다, 내가 엄마와 같다, 와가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이 와가를 쓰기도 했지만 근데 대부분 어떤 애들을 쓰냐면요, 이런 애들을 쓰죠. 네. 그러면 아까 얘들아 얘가 뭐도 있었어 얘들아? 처소부사격 조사도 있는데 이런 뭐도 있다는 거예요? 비교부사격 조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 의미로 찾으세요. 현대풀 선생님 다 주실 거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도곤, 두곤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여러분 조사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현대국어에서는 안 쓰는 조사가 쓰이기도 했다. 이런 선택지만 나와. 알겠지? 얘가 누구냐면 얘도 뭐뭐보다를 의미하는 거야. 호박보다 낫다. 호박보다 더 곱다. 옛날에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 그래서 도곤이란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똑같이 와가 비교부사격 조사인데 이가 있네. 그러면 여러분 이를 얘들아 문제 내실 때 여러분 이게 주격인지 관역격인지 아니면 이게 부사격인지 이거 비교하는 거 문제 낼 수 있겠다. 왜? 현대국어에서 얘들 문장 성분이랑 연결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와가가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성이 동부하시니, 여러분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동부가 같다라는 뜻이야. 같다. 여러분 고성 옛날 성인들과 같으시니 라는 뜻이에요.
이가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가 와가로 쓰이고 있는 거 이해되지? 자 하나 더 여러분 라와라고 하는 조사도 있어요. 얘가 얘들아 뭐뭐 보다야. 그러면 너보다 그래서 여러분 널라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근데 너보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는 여러분 종류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기보다는 현대국어에서 안 쓰는 조사가 쓰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냈다는 거지. 수능에서 라와야 라와. 리을 왜 하셨어요? 아 옛날에는 너라와를 널라와라고 이렇게 썼어. 이거 일단 성현별곡에 청산별곡에 나오는데요. 고려시대 때. 자 그러면 비교분산격 조사까지 정리했지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조사는 현대국어의 문장 성분이랑 무조건 연결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현대풀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러분 이제 호격 조사를 갈게요. 자 여러분 호격 조사는 여러분 문장 성분 뭘 만들 거예요? 독립어 그치? 여러분 얘는 독립어 만들어야지. 자 여러분 되게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 높임명사를 쓸 때 지금 안 쓰는 높임의 호격조사를 써요. 높임 호격조사를 쓴다. 그리고 여러분 일반 여러분 명사 뒤에 자음으로 끝날 때랑 일반 명사 뒤에 모음 뒤에 올 때 여러분 아는 자음 뒤에 와야 돼요? 모음 뒤에 와야 돼요? 여러분 이름 뒤에 붙여봐. 자음 뒤에 와야 돼. 맞아. 그래서 아는 여기다 쓰고 그럼 야는 반대겠지? 모음이겠지? 반대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여는 높임이나 그대요. 근데 높임 아니어도 돼. 내가 누군가를 얘들아 감탄하고 싶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긴 해. 얘가 모음 뒤에 붙어. 그러면 이여는 자음 뒤에 붙죠. 그래서 모음 뒤에 붙냐 자음 뒤에 붙냐 해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아, 야, 여, 이여가 그대로 쓰고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접속조사 갈게요. 자, 여러분 접속조사는 체형과 체언을 동일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 동일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애야. 자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두 가지가 있어. 지금 와랑 과랑. 현대국어도 여러분 와랑 과랑 똑같네. 그러면 여러분 현대국어는 여러분 언제 와를 써요? 얘는 나무와라고 써. 모음 뒤에 있어. 그래서 얘는 모음 뒤에 쓰고 그 다음 받침 뒤에는 꽃과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얘는 자음 뒤에는 과를 써요. 여러분 그러면 중세랑 똑같으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면 여러분 와는요 모음 뒤에 붙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리을 받침 뒤에도 붙어요. 그러니까 리을 받침 뒤에도 자음임에도 불구하고 와가 붙었다는 거야. 현대국어랑 달리. 그 다음에 과는 여러분 리을을 제외한 자음은 다 붙는 거지. 그래서 리을 제외한 자음 뒤에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봐봐.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은 이 자에 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은이거든요. 그러면 접속조사가 지금 여러분 각각 현대국어에서는 체형이 있으면 어떻게 접속조사를 쓰고 있어 얘들아? 체형 사이, 체형 사이, 체형 사이에 쓰고 있어. 맞지? 그래서 체언과 체언
조사를 넣어요. 근데 여러분 중세를 한번 봐봐. 근데 여러분 선생님 중세에다가 하나 고쳐야 될 게 얘들아 요거 콰야 콰 하늘 콰 하늘 콰 콰야 기억 말고 키읔으로 쓰자. 자 보세요. 여러분 왜 해 뒤에는 와가 왔어요? 모 맞아 모음이야. 이거 현대국어랑 다르다. 리을 받침 뒤에 얘들아 왜 와가 왔어요? 리을 뒤에는 와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리을 뒤에 와가 붙기로 했고 이러면 하늘은 여러분 원래 뭐지 얘들아 뭘로 끝났어? 리을로 끝났잖아. 근데 왔어 안 왔어? 와가 안 오네. 와가 왜 안 오냐면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얘가 히읗 종성체언이어서 그래. 자 히읗 종성체언이니까 원래 늘 히읗이 숨어있는 애예요. 그 히읗이 숨어있으니까 리을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구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괄을 붙였던 거야. 그러면 괄을 붙이니까 히읗하고 기억 만나면 무슨 소리 나야 돼? 추객이라서 콰 소리 나는 거지. 왜 콰 썼는지 이해돼 얘들아? 자 그러면 땅도 마찬가지야. 땅도 이러면 히읗 종성체언이에요. 얘가 히읗이 숨어있어요. 히읗이 숨어있으니까 모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히읗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누가 온 거라고? 그래서 과가 오네. 그리고 나서 이러면 보조사 는을 쓰네. 그러면 얘는 이러면 체언이 있으면 이러면 체언 뒤에 조사 다 붙이네요. 현대국어랑 다르죠. 그래서 이런 접속조사는 체언마다 붙여야 돼요. 체언마다 붙여. 그러면 여러분 쓰임새가 지금 같아 달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이 접속조사 다음에 보조사든 격조사를 붙여야 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별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그럼 이 별을 뒤에다 조사를 붙일 거야. 그럼 조사 어떻게 붙여야 돼? 와 붙일 거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얘들아 새가 있어. 그럼 새가 있으니까 뭐 붙여야 돼? 와 붙여야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생님 꽃이라고 할 거예요. 꽃이 왔으니까 여러분 뭐가 와야 돼요? 과가 와야 돼요. 이제 이게 참 마지막이거든요. 과가 오고 근데 여기 선생님 만약에 주격조사 별과 새와 꽃이 얘들아 있다. 만약에 내가 이시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이 있다라는 뜻이었거든 옛날에. 이렇게 하면 주격조사 만들어야 돼. 얘 주어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쓴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접속조사 뒤에 무조건 여러분 격조사나 보조사 넣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이랑 쓰임새가 같아 달라? 접속조사랑 좀 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 예시로 주고 찾아낼 수 있으면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 거 얘들아 보조사를 갈게요. 보조사는 여러분 현대국어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얘들아 은는이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는이 얘들아 쓰이는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은은 뭐 할 때 쓰더라? 뭐가 오면 은을 쓰지? 항상 모르면 여러분 이름 뒤에 붙여봐. 자음에 은이 오고 모음이 오면 는을 써. 그러면 얘는 자음 뒤에는 은을 쓰고요. 그 다음에 모음 뒤에는 는을 써요. 근데 얘들아 선생님 왜 이렇게 지금 또 4개로 나눠놓고 있냐면 양성 음성이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양성 음성 있어. 그래서 자음 뒤에 오고 양성 모음 뒤에 만약에 오면 그러면 아래야 은, 음성 모음 오면 은, 양성 오면 는, 음성 오면 는. 뭘 너무 잘 지켜? 좋아. 맞아. 그래서 이런 누구랑 환경이 똑같냐면 이런 목적격 조사랑 환경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조사 여기까지 정리하셨죠? 자 그러면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 명사형 존성함이랑 명사 파생적 미사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여러분 얘네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구분했더라?
얘는 모습 우선 종류를 한번 얘기해봐. 그럼 명사형 몸이 기랑 그치 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 명사절 할 때 했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명사 파트 전미사는 똑같아. 기 있어. 그래서 현대국어는 이러면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얘를 구분하는 문제밖에 못 낸다고 했어요. 왜냐면 모습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얘들아 뭐 있었더라? 다 넣어보기. 서술성 있냐 없냐? 그럼 누가 서술성을 잃었어? 얘가 서술성 잃어서 다 못 붙였지? 얘는 다를 붙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관형어랑 부사어. 그렇지. 얘는 부사어. 얘는 명사 됐으니까 관형어. 그치? 선생님이 관형어를 붙여봐라. 그 다음에 부사어를 붙여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얘는 아까 선생님 명사절이라고 했거든? 명사절을 만들 수 있네. 명사절의 유무로도 구분할 수 있어. 이거는 품사할 때는 선생님 설명 안 했어요. 아직 명사절을 안 했었으니까. 근데 명사절의 유무 만들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명사형이. 명사절 못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명사 파생정미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현대국어는 여러분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 중세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걸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지문형 문제에 아마 하나 있을 거야 얘들아. 막 얼음에도 결합해보고 사람에도 살다에도 결합해보고 갈다에도 결합해보고 지문형 문제도 있는데 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우선 봐봐. 명사형 전성함에는 종류 두 개. 여러분 온, 왜 두 개? 몸 좋아 맞아. 이러면 명사 파생 전미사 이러면 아래야 그냥 얘가 현대국어랑 좀 비슷하다 그치? 얘는 그러면 여러분 왜 두 개? 이것도 몸 좋아 맞아. 그러다가 이러면 이게 얘들아 계속 쓰이면서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 이게 계속 근대까지 쓰여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저 명상 전성어미가 여러분 중세 때에는 없다가 근대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미 전미사를 각각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붙여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묻다는 질문하다. 질문하다 할 때 묻다. 요거 세 개 해보자. 이거 질문하다. 이거 갈다. 갈아내다 하는데 갈다. 우리 막 칼을 갈다 이런 거 있잖아. 자, 한번 가보자. 얘들아 얘가 이러면 얘는 음성모음 맞잖아. 그러니까 음성모음 맞으니까 옴을 써야 돼. 옴을 써야 돼. 옴. 근데 얘들아
연음해줘야 돼. 여, 룸. 이러면 전미사도 똑같이 음성 모음을 쓸 거니까 여, 름. 그러면 옛날에 여름은 썸머의 뜻이 아니라 열매라는 뜻으로 쓰였던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양성 모음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롬. 그 다음에 양성 모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묻다에다가 여러분 누굴 붙여야 돼요? 음을 붙일 건데요. 묻다는 무슨 용언이에요? 불규칙이네. 불규칙 적용해야지. 모음으로 시작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의 지문형 문제에는 걷다가 나왔어. 걷다. 이런 걷다도 디귿 불규칙 용언이잖아. 그래서 걸음이라고 되어 있는 걸 답을 골랐어야 했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무, 름, 그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불규칙 용언 학교 선생님이 왜 보라고 했는지 알겠지? 중세에서 계속 나와.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세요. 자, 이러면 체험의 특징으로 갑시다. 자, 아까 선생님 얼핏 좀 보긴 했는데 체험 중에 특정 조사랑 결합할 때 말음에 히읗이 덧나는 경우가 있는 단어가 있었어. 이게 옛날에는 되게 되게 체계적으로 쓰여서 이런 이 히읗 종성 체언이 거의 90여 개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5개만 남아있어요. 5개. 이러면 5개 남아있는 것도 이러면 지문형 문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하자. 자, 이러면 히읗이 숨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러면 한 칸 예시 쓸 거니까 한 칸 띄워놓고 암에다가 히읗 예시 하나 더 쓰자. 그 다음에 안에다가 히읗 예시 쓸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살 히읗 머리 히읗 이렇게 해서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 수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것이라고 하는 애를 결합을 시켜봐. 수에다가 것 우리 뭐라고 불러? 수컷. 수컷이라고 하죠. 수컷. 그럼 왜 갑자기 얘들아 키읔 소리가 난 거야? 오, 축약이 된 거야. 히읗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 암에다가 얘들아 돼지를 붙여봐. 암돼지라고 표기하지. 맞아. 여러분 얘도 거짓 소리가 나타나는 거야. 왜냐면 히읗 종성 체언이었으니까. 자, 여러분 안에다가 밖이라고 하는 아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결합해봐. 우리 어떻게 발음해야 돼? 안팎. 그렇지. 그럼 이런 단어들이 왜 얘들아 계속 거센 소리가 덧나서 표기하고 있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살에다가 고기 결합해볼게요. 살코기가 표준어죠. 자, 그 다음 머리에다가 가락을 붙이세요. 머리 가락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 5개의 글자들 있잖아. 물론 여러분 수하고 암은 다른 단어도 더 만들 수 있어. 수탉도 되지. 그 다음에 얘들아 수키와도 되고 암키와도 되고 이러면 암탉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아까 체언 중에 히읗 종성 체언들 중에서 특정 특정 조사랑만 결합해야 그러니까 그 흔적이 나타난다고 했거든. 그 조사들이 누구인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야. 자, 이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히읗이 무조건 생기죠. 그래서 히읗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을 거야. 그럼 이어 적으니까 무슨 적기 해야 돼? 연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히읗 종성 체언이거든. 여기에다가 만약에 얘들아 선생님이 얘들아 목적격 동사 지금 을을 붙일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나라 클. 그치.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아까 얘들아 선생님이 땅이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서술격 동사를 결합할게요. 어떻게 결합해야 돼요? 히읗이 숨어 있으니까 서술격 동사가 이라가 붙어야 된다.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짝대기 이라 아니야. 그리고 히읗이 연음이 됐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 따히라라고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기역하고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있어요. 여러분 왜 지읒은 없냐면 지읒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없거든. 기역과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있는데 얘네가 축역이 되는 거야. 어울려서.
그래서 안에다가 아까 우리 연습했지 얘들아? 이러면 이렇게 접속조사를 결합을 시키거나 아니면 부사격조사를 결합하면 어떻게 소리 나야 돼? 안, 화, 그치? 자, 그 다음에 관용격 조사요? 안 나타나요. 왜냐면 시읒하고 히읗 만나서 일어나는 음변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도 히읗 종성 체언인데 시읒이랑 결합하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시읒만 써야 돼요. 이러면 단독형, 체언이 단독으로 쓸 때도 히읗 안 나타나요. 그래서 머리가 단독으로 쓸 때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냥 머리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아래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 넣어놨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접속조사 와가 그 다음에 이런 보조사 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 돌에다가 여러분 한번 결합해서 양상 써봐. 자, 여러분 단독형은 여러분 히읗 안 붙일 거야. 그냥 돌이라고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주격조사는 여러분 히읗이 전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이를 결합을 시키고 연음시켜서 돌희라고 써야 되죠. 자, 여러분 얘 리을 받침으로 왔네. 리을 받침 왔으니까 여러분 돌 와야? 아니야. 히읗이 숨어 있으니까 돌에다가 과를 쓸 건데 히읗이 건너서 화라고 써야지. 여러분 디귿이랑도 결합해서 어떻게 소리 나야 돼? 돌, 그렇지. 토로 소리 나요. 그러면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높임이랑 시제만 정리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끝내요? 네.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그럼 선생님이 진도를 다 나갔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는 여러분 그 수업 나갈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 학교에서 문제 풀었던 거 여러분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문형 이번 주에 지문형 선생님 나눠주고 응?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은 점검 한번 할게. 알겠지? 예시들 다시 잘 알고 있는지 선생님 점검 한번 할게. 그러면 그 수업 시간을 그냥 이 시간으로 해? 네.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는 점검하고 그 다음 직전 할게요. 알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높임. 자, 여러분 뭐 주체 높임법은 여러분 문장에서 누구 높이는 애야? 주어요. 오, 맞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현대국어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높였어? 그런 거 말하니? 그래서 시, 특수. 특수어휘. 그치. 시라고 하는 선어말어미를 쓰고 그 다음에 해서라고 하는 여러분 높임의 주격조사를 쓰고 그 다음에 특수어휘를 사용을 했잖아요. 옛날에도 특수어휘를 쓰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현대국어처럼 그렇게 많이 발달된 건 아니어서 옛날에는 무조건 시를 붙여요. 근데 그 시가 현대국어랑 붙이는 방식이 조금 다르네. 자, 어떻게 다르냐면 자, 여러분 시는 선어말 어미잖아. 그럼 어말 어미 뒤에는 무조건 무슨 어미가 와야지? 어말 어미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얘들아 시가 온 바로 다음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냐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여러분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양상이 다른데 자 여러분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으면 시를 붙이고 그럼 지금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면 샤를 써요. 이건 지금이랑 다른 점이죠. 지금은 모음이든 여러분 자음이든 다 시를 쓰잖아요. 옛날에는 구분을 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예시 지금 선생님 써놨거든 얘들아. 지금 가다에다가 여러분 시 가다에다가
의문영어미 니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니를 붙였더니 여러분 여기가 뭘로 시작했어? 처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누굴 쓰는 거예요? 시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샤는 뒤에 뭐 왔어 안 왔어? 아무것도 안 왔지. 얘 형태수 분석하면 가다에다가 아가 온 거야. 우리가 아 하면 현대국어도 가라고 해서 여러분 탈락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여러분 아를 붙이는데 얘가 뭘로 시작했어? 모음으로 시작했지.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샤를 써요. 근데 이 샤는 여러분 반모음 이에다가 누가 들어가 있지? 아. 얘도 아. 동음 탈락. 탈락. 동음 탈락. 응?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쓸 거거든. 옛날에는 가시어서 이런 의미로 쓰는 애인데요. 여러분 이 애는 뒤에 자음이 왔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맞게 쓴 걸까요? 틀리게 쓴 걸까요? 맞게 썼어. 그러면 여러분 얘가 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 몸이 탈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가다에다가 여러분 얘가 원래 여러분 어미가 5대야. 5대. 이게 하나의 어미거든? 뭘로 시작했어? 모음으로 시작했지.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누굴 써야 되는 거야? 샤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도 얘들아 양성 모음이고 뒤에도 양성 모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모음 탈락이 일어나요. 그 모음 탈락이 일어나니까 뭐처럼 얘들아 그냥 자음 앞에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음이 탈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딱 보자마자 모음 앞에서 무조건 샤를 쓴다라고 하는 거 이러면 그럼 맞는 건데 선생님 아니네요. 틀린 거. 이렇게 딱 고르면 안 돼. 알겠지? 모음이 탈락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여러분 시하고 샤는 지금이랑 쓰는 거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객체죠. 여러분 객체를 갑시다. 객체는 여러분 문장에서 누구하고 누구를 높여야 돼요? 목적어 부사. 그치? 얼른 써봐. 얘들아 동그라미 1번에 목적어 부사. 자, 목적어 부사어를 쓰셨으면 그러면 이제 표를 한번 쭉 채워볼게요. 자, 여러분 현대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객체 높임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선어만 어미가 있었나? 없었지. 무엇으로 높일 거야? 두사격 두사께. 응? 그다음 또 특수어휘. 그치. 이렇게 높여요. 그러면 옛날에도 여러분 특수어휘가 있었냐? 여러분 있긴 있지만 잘 쓰진 않았다. 누굴 더 많이 쓰냐면 선어만어미를 썼어. 지금 선어만어미 있어 없어? 없거든? 옛날에는 선어만어미를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깨는 여러분 지금은 깨라고 쓰지만 아까도 깨서도 얘가 다른 형태로 쓰고 있었잖아. 얘가 어떻게 쓰냐면 끼야 끼. 그래서 여러분 얘가 여러분 중세 때는 요렇게 썼어. 얘들아 끼야 끼. 깨야 깨. 응? 그러면 부처님 있잖아요. 부처님 다음에 얘들아 내가 높이려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부처깨라고 읽으면 돼. 근데 얘가 받침이 이게 받침이다. 시옷하고 기억이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도 써. 시옷이 아래로 내려가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딱 옛날 말을 딱 봤는데 기네? 그럼 얘 깨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 현대풀이 보세요. 현대풀이 무조건 뭐라고 되어 있을 거야? 부처깨라고 되어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현대풀을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옷이 분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선어만 어미를 한번 봐볼 건데 선어만 어미는 여러분 이 형태가 3개. 응? 거기에 다시 또 2개를 더 나눠서 이 형태가 6개. 이 형태가 6개야.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게 쓸 거야. 자, 여러분 어떻게 쓸 거냐면 여러분 어간과 다음 어미가 있고 여기 선어만 어미가 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뒤에 오는 어미만 봐서도 안 되고 앞에 오는 어간에 끝나는 애만 봐서도 안 돼. 그래서 어간이 어떻게 끝나고 뒤에 어미가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거야. 그러면 여기 부분이 선어만 어미가 들어가는 형태야. 자, 앞에 어간이 여러분 어간이 기역, 응? 그 다음에 비읍, 시옷, 시읒으로 끝나요. 받침이 기역, 비읍, 시옷,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와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와요. 그럼 어떤 애를 써야 되냐면 기역, 비읍, 시옷, 히읗 안에 그러니까 시옷 있지? 시옷을 쓸 거야. 저 안에 시옷이 있으니까 시옷을 쓰고 아래를 쓰시고요. 여러분 여기는 자음이니까 자음 왔으니까 자음하고 자음 오면 울림소리가 나야 돼? 안 울림소리가 나야 돼? 안 울림소리고 모음하고 모음 사이는 이런 모음하고 모음 사이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야 돼? 울림소리 나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번에 비읍에 울림소리가 있었지? 비읍의 울림소리가 누구였어? 순경, 얘는 순경 비읍을 쓰고요. 얘는 비읍을 써요. 그럼 우리 비읍 불기침 용언할 때 추더 할 때 얘들아 모음 사이에서 얘들아 순경 비읍 썼잖아. 그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뒤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아래에 얘들아 받침이 달라지는 거고 앞에 어간에 따라서 초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다시 어간이 디귿, 티읕, 지읒, 치읒이 와요. 디귿, 티읕, 지읒, 지읒. 여러분 자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 여기 안에 지읒이 있잖아요. 지읒이 있으니까 얘는 지읒으로 시작을 해요. 아래와 다 붙여주고요. 여러분 뒤에 자음 왔으니까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니까 비읍 써. 여러분 모음하고 모음 왔어. 그러니까 울림소리가 나니까 순경 비읍 써야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다 안 울림소리 다 나왔거든? 그럼 이제 여기 누구만 나오면 되냐면 울림소리만 나오면 돼. 그러면 여러분 울림소리 누구 있을까요? 받침에 쓸 수 있었던 울림소리 핸드폰 똑같지?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인데 예디응. 그 다음에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었어. 원래 팔중선법 말고 받침을 많이 쓰는 여러분 안 울림소리 하나 더 있었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 여우의 가죽 막 이런 거 할 때 반침. 또 더 있잖아 울림소리. 모음으로 끝날 수 있죠 여러분?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울림소리가 오니까 여기 안에 얘들아 반침 있지? 그래서 반침을 붙여. 자, 뒤에 자음 왔으니까 안 울림소리가 나니까 여러분 오읍 소리가 나고 모음 오니까 여러분 순경 비읍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얘들아 양상이 6개나 있어. 그러면 선생님 예시를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한번 같이 붙여보자. 가나에다 선생님 고를 붙일 거야. 얘가 얘들아 지금 모음으로 끝났잖아. 시옷 써야 돼? 지읒 써야 돼? 반침 써야 돼? 반침 써야 돼. 맞아. 얘들아 자음 왔어. 자음 왔으니까 비읍 써야 돼? 순경은 비읍 써야 돼? 비읍.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먹다에다가 어를 여기 사이에 누구를 붙일지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청하다, 이런 부탁하다, 요청하다 할 때야. 해보세요, 3개. 한번 해보자, 3개. 자, 얘들아 기억 왔거든? 그러면 누굴 써야 돼? 시옷, 지읒, 그 다음 반지읒. 시옷. 그 다음에 울림소리 왔네. 모음 왔네. 모음 왔으니까 순경은 비읍. 이렇게만 쓰면 돼? 연음해줘야지. 근데 무조건 옛날엔 다 연음해줘야지. 연체 써야지. 그래서 뭐, 소, 이러면 몸 줘야지. 지켜줘야 돼. 아래가 왔으니까 아를 쓸 거야. 여기는 어가 아니라. 무조건 연찰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고르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출들에 보면 네모 페이지에서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고르는 문제 있으니까 꼭 기억할 거. 자, 여러분 얘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오, 그리고 여러분 자음이니까
요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얘는 손볼 게 없지. 자, 이러면 얘는 디귿 왔어. 그럼 여러분 누구 써야 돼? 지읒. 그리고 여기다 얘는 받침 있으니까 받침이다. 자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받침 써야지. 그래서 비읍. 이렇게 구분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옛날 진짜 잘 발달되어 있었잖아. 근데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 안 남아있을까 얘들아? 우선은 소실된 문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숨겨온 비읍들 어떻게 할 거야? 다 사라졌지. 그 다음에 얘들아 반침 사라졌지. 그럼 얘랑 얘는 이미 못 써요 여러분, 그쵸? 요거 남아있는데 아래아 어떻게 됐어? 아래아도 이미 없어졌어. 그래서 얘네도 사라졌다가 이러면 다른 애로 대체해서 지금 쓰이고 있어.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자 여러분 그 아랫 부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출문제에 지금 그 지문형 문제에 이 문제가 있긴 하거든. 자 한번 봐봐. 중세국어에서 사용되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국어에서 다 사라졌어요. 뒤에 오는 어미의 첫 소리가 여러분 모음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 순경은 비읍을 무조건 무슨 접기를 해줘야 된다? 이어 접기를 해줘야 된다. 그치? 자 이렇게 얘들아 객체 높임을 나타내주던 애들이 근대가 지나고 현대국어가 되니까 현대국어에 누구를 만들어내냐면 여러분 자 옵이 무슨 어미야? 옵이 무슨 어미였어?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할 때 옵. 선어말 어미거든요. 선어말 어미 종류 암기 5개. 순서 노, 시, 주, 공, 회잖아. 그 중에서 여러분 모르는 거 하나 있잖아 지금. 공손. 공손의 선어말 어미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공손의 선어말 아예 바뀌었다기보단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공손의 선어말 어미 여러분 어떤 애가 지금 아주 고정하시옵소서 있었잖아.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되냐면 아까 옷 같은 애들한테 영향을 받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아니면 얘를 오라고도 하거든.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도 썼거든요. 언제? 근대국어 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옵이나 소비나 조업 같은 형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객체 높임이 아니라 무슨 높임으로 써야 되냐면 전화 고정하시옵소서 하는 건 상대 높임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객체 높임이 아니라 상대 높임으로 나타내주는 경우로 바뀌었다. 이러면 선생님 현대국어 5분 맞는데 5나 4호나 좌호 같은 경우는 쟤는 근대국어에 쓰이는 애들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근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왜 사라진다고? 소실 문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 사라졌다가 얘네들이 여러분 누구한테 쓰이냐면 상대 높임으로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소비 여러분 누구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냐면 바뀐 거 아니야 얘들아?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여러분 우리 뭐뭐 했습니다 있잖아요. 이 습니다를 왜 쓰냐? 이게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문형 문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거는 여러분이 암기하기보다는 여러분 객체가 상대로 좀 많이 바뀌어갔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거는 지문형 문제가 나오면 그걸 읽으면 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객체 높임법 다 했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상대 높임법 갈게요. 자 여러분 상대 높임법은 문장에서 누굴 높여줘야 돼? 청자를 높이는 방식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현대국어에서 여러분 자 어떻게 높여요? 종결음이나 보조사 그치? 그래서 선어말 어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중세는 있어. 얘는 그러니까 중세는 높임이 다 선어말 어미들이 다 발달이 너무 잘 됐던 거야. 상대든 객체든 그 다음에 주체든.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요. 여러분 평서문일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장일 때랑 의문문일 때 높임이 달라요.
여러분 예디응 써야 돼. 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면 내가 의문문이다 라고 하면 it 여러분 예디응 써야 돼. 요렇게 넣어줘야 돼. 그럼 여러분 딱 지문에서 요 형태가 딱 들어가 있는 순간 여러분 바로 뭐라고 해석해야 돼? 상대 높임 썼구나. 청자 높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요게 있고 근데 여러분 현대국어는 종결어미만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종결어미에 뭐가 있어 얘들아? 위에 순서가 있잖아. 하십시오체, 하우체 이런 식으로 그게 옛날에도 있어. 여러분 자, 빈칸 빨리 넣어. 현대국어. 순서대로 넣어 얘들아. 하십시오체 빨리.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 개체, 헤라체. 그 다음에 비격시체는 이런 종류가 어떻게 해야 돼? 해우체. 그 다음에 해체잖아요. 자, 여러분 발음표시에서 얘 다른 이름 넣으세요. 뭐 얘들아 무슨 높임, 무슨 낮춤 이런 애들 있잖아. 왜냐면 아마 기출 풀어보면 여러분 아주 높임인데 두 높임이라고 바꿔놓고 이랬을걸?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뭐야? 아주 높임. 이 하우체는요. 예사 높임. 그치. 하계체는 예사 낮춤. 그치. 자, 여러분 헤라체는요. 예사 미안해. 아주 낮춤.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비격시체는 두루두루 높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두루 높임. 낮춤.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여러분 두루 높임하고 두루 낮춤을 예사로 바꾸면 안 돼. 이거 잘 구분해줘야죠. 자, 이렇게 6개의 얘들아 발달되어 있는 종결어미가 옛날에는 3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현대국어는 여러분 누가 훨씬 더 잘 발달되냐면 상대 높임의 종결어미 엄청 잘 발달되어 있는 거야. 옛날에는 종류가 3가지야 얘들아.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 효, 셔, 제. 여러분 뭐뭐 해주소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딱 봐도 얘들아 높임 표현이에요? 아니면 낮춤 표현이에요? 높임 표현이 아주 높임이야. 아주 높임. 아주 높임에 해당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라체예요. 그럼 여러분 하라체는 아주 낮춤에 해당하거든. 그러면 이 하라체에는 아까 같은 여러분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이 하쇼셔체에만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가 들어가야 돼. 알겠지? 얘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못 써. 낮춤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반말. 여러분 반말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저 종결어미가 아니라 반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하노니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뭐 하리 이렇게 쓰거나 지금의 약간 여러분 해체 같은 느낌이지만 옛날에 해체라고 하는 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종류 이렇게 3가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상대 높임은 여러분 훨씬 더 현대국어가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누가 더 발달되어 있어? 중세 때가 더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체 높이면 비슷하리 해. 두 개 시나 비슷하니까. 자, 그러면 의문문은 여러분 선생님 안 내신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이제 시제 정리할게요. 선어말
선어말어미잖아요. 여러분 세워 넣으세요. 현대국어. 선어말어미. 관형사형어미 아니야. 선어말어미. 쓸 수 있지? 얘들아 저거 이제 공부해오라고 했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동사형 과거는 동사형용사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선생님 비워놨잖아. 동사형용사 상관하지 않고 근데 아주 단절된 과거를 나타낼 때 누구 써야 돼? 어던 그다음에 아던 자 회상하고 싶으면 그치?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었고 자 여러분 현재는 동사형용사 나눠줘야지. 자 여러분 두 개 이 형태 두 개 니은이랑 왜냐면 모음 뒤에는 잔다 이렇게 써야 되고 여러분 선어말어미는 앞뒤로 다 표시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는이 있죠. 먹는다 이렇게. 왜냐면 관형사형어미는 어말어미고 얘는 선어말어미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아무것도 안 붙여. 그치? 아무것도 안 붙일 거야. 그래서 예쁘다가 그냥 현재 시제잖아. 그치? 자 이런 미래는 두 개. 셋이랑 을이 먹으리라 이루리라 이러면 을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이제 중세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중세는 여러분 과거가 동사랑 형용사가 나뉘어야 돼요. 자 여러분 과거 때 동사를 표현을 하고 싶어. 동사 때 과거를 표현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붙여. 시제가 없어. 자 그 다음에 형용사를 여러분 과거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덜을 붙이네. 여러분 현대국어는 덜을 둘 다 회상으로 쓰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얘들아 중세 때는 얘만 과거로 나타내주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동사 없어요. 근데 이 더가 형태가 바뀔 때가 있어. 여러분 형태가 언제 바뀌냐면 주어가 1인칭일 때 이러면 그 1인칭 선어말어미를 만들거든요. 1인칭 선어말어미. 그 1인칭 선어말어미가 누구냐면 오우야. 오우. 그래서 더에다가 오나 이러고 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형태가 뭐가 되게요?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말에 다가 중간에 여러분 동결어미가 아니라 다가 중간에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현대어플을 봤더니 이거 누가 봐도 얘들아 과거 시제야. 근데 형용사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더에다 오우가 붙었나 보다. 주어가 1인칭이어서 쓰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지금이랑 비슷해. 니은을 쓸 거야. 근데 니은에 여러분 아래야 니은을 써요. 자, 얘도 여러분 형태가 또 하나 더 있어. 어떤 형태를 쓰냐면 주어가 1인칭일 때 아래야 노에다가 오우를 붙여. 그러면 여러분 이 주어가 1인칭인 걸 나타내주는 선어말어미 오우를 붙이면 얘가 형태가 얘 노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맹근오니 할 때 그 노야 노. 노. 자,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 얘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네요. 똑같아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 갈게. 이런 미래 시제는 이것만. 개시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비슷하게 쓰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있잖아. 근데 안 쓰이는 애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얘가 안 쓰이네. 얘가 안 쓰이고, 그쵸? 그래서 중세 때는 어다시 없었고요. get을 안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언제 나오냐면 근대부터 나와요. 언제 나온다고? 근대. 그래서 여러분 아래다가 여러분 정리 한번 해봐 얘들아. 자 아래 한번 봐주면 과거 시제 선어만함이 여러분 어하고 at은 근데 여러분 이 ot과 at은 옛날에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 쌍시옷 안 썼으니까 이렇게 썼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ot과 ot과 at이 근대부터 확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어만함이는 중세 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그리고 관형 사용 어미로 시제를 만드는 경우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get은 거의 근대보다 현대에 가까워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달라지는 양상을 빼고는 시제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다. 근데 좀 다른 점은 여러분 과거는 동사 형용사 구분할 수 있었지. 어떻게 구분하면 돼? 안 붙이면 동사, 붙이면 그럼 이건 형용사.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시제과 다 정리했어 얘들아. 한글 맞춤법 얘들아 정리된 거 뽑아줘. 없어도 돼? 안 해도 돼? 있어?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거 그냥 다시 줄게 얘들아. 알겠지? 그것만 맞아. 화요일날 그 전화가지고